솔직히 그때 심정은 진짜 도망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치매 인터뷰 오늘의 MC 배도은입니다. 오늘은 치매 환자의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 실제 환자분을 돌보고 계신 우리 가족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텐츠 특성상 인터뷰 주인공분의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나오기까지 생각이 조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배우자요. 배우자요? 네. 아, 남편분이시구나. 네. 혹시 언제 진단을 받으셨는지. 한 6년 전이니까. 아, 6년 전부터 네. 계속 돌봐오셨던 거군요. 네네. 처음에 진단을 받으시고 조금 아무래도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실례지만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전혀 상상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무척 놀랬죠. 실은 받아들이기도 좀 힘들고, 젊은 사람들 요즘에 치매 환자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 남편이 될 줄은 몰랐죠. 왜냐면 1년 내내 한 번도 아픈 본 적이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 사무실에서 근무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장에 나갔다가 이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뭐 출혈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머리만 아파서 뭐 내과 가서 약 먹고 그랬다는데 처음에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실은 집에만 오면 모자를 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지 모르지만 행동이 느리다는 걸 이제 본인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배우자만 안 되거나.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실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처음 겪는 일이고 치매 그러면 뭐 70, 80 어르신들이 겪는 거지 젊은 내 남편한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은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실은 진단은 증상이 심해요는 아니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뇌경색하고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치매라고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받아들였어요. 설마 그랬죠. 경미한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좀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이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치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인지 능력의 저하나 기억 장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치매가 발병하고 나서 환자분께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혹시? 한시는 좀 심했어요. 처음 초기부터 어떤 사물을 볼 때 다른 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자전거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어. 그럼 저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본인은 길다고 하는 거죠. 제일 힘들었던 게 지금 6년째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회사 대표로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걸 다 접어두고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지금 시점은. 그래도 약이 좋으니까 일상생활도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거죠. 해질녘에 나타나는 해질녘 증후군 해갖고 뭐 저녁에 자꾸 어디 나가고 싶어 한다든지 저희 집에 이제 농장이니까 뭐 컨테이너도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자꾸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심을 자꾸 해야 된다 그러나 집요하게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런데 그게 되게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한 5, 6년 정도는 그래도 제가 좀 견딜 만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대로만 10년이 20년이든 일상생활 가능하면서 살아준다면 이것만으로도 좀 행복한 마음일 것 같다 그랬는데 최근에 나빠진 거는 이제 제가 어디 이제 같이 운전을 할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면 계속 존댓말을 해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하는 이유가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아봤다가 몰라봤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시작된 거고 그동안은 뭐 저녁에 오줌 싸고 하더라도 케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좀 심한 얘기지만 정신을 놓게 되면 이제 소변 가리는 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적시든 팬티를 적시든 그래 내가 감수하겠다.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기저귀를 채우자. 그래서 이제 서로 그걸 이제 또 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맞췄는데 본인 의식이 없는 게 아니니까 하고 있으면서도 화장실 자꾸 가고 싶은 거죠. 그런 모습조차 보이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냥 막 방에다 싼다든지 뭐 현관에다 싼다든지. 근데 그게 환시하고 같이 오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못 들어가는 상황도 오고
제가 지금 한 잠을 못 자니 몇 달째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깨는데 갓난아이 키울 때 엄마가 그런 것처럼 무의식 중에 움직이면 제가 깨더라고요. 그 상황, 그게 이제 실은 제일 또 힘들기도 한데. 그리고 이게 5년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조절이 됐는데 네. 1년 동안 작년까지는 너무 괜찮았어요. 급격하게 이렇게 네. 되니까 더 힘드셨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일 힘든 거 우체통 비슷하네요. 저희 집이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다 뚫어놨어요. 이렇게 바깥 경치가 다 보이게. 시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믿어라. 어디 안 간다. 그러면 또 운전한 정신일 때는 되게 미안해요. 안 그럴게 그런데 이제 의식이 없을 때는 밤새 같이 있고 케어를 했는데 아침 7시에 밥을 먹으면서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걸 12시까지 집요하게 끌고 갈 때는 이제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돌보면서 지금 제일 힘들었던 게 지금 상황. 뭔가를 해도 잘했어 해줘야 되고 고맙다고 해줘야 되는데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서 투정을 하면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다가 멍해진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깨닫는 게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지. 그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를 좀 네. 덜 받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좀 상태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돌보시는 입장에서 또 이제 삶이 조금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같이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내보냈는데 지금은 제가 같이 24시간을 붙어있지 않으면 저 스스로도 불안하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한 6개월 시작을 했는데 딱 한 달에 8번만 나갔다 와요. 그 짧은 시간 한 3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분리불안증이라 그러나 정상일 때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좋아 그러면서도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 않을 때는 그런 상황이 본인한테는 역효과가 나나 봐요.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한다든지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좀 마음이 좀 먹은 단계예요. 그래서 그냥 24시간 같이 있어주는 게 저 사람한테는 그런 이상한 반응들이 좀 덜 나타나지 않을까. 사회생활은 못 하는 거죠. 힘듦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하는 지금의 노력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가장 하고 계세요? 원래 저희가 한 6년 전에는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 크면 전원 생활을 해보자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는 처음에는 건강해서 들어가셨지만 나중에는 침대만이 자기 생활이고 아무래도 이제 내가 혼자 두 발로 걸어 다닐 때보다는 협상 공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도 내 집에서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그러면서 생활을 해주고 싶다. 그래도 행복하게 아픈 건 이제 다 받아들였으니까 외출도 싫고 무도 싫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나 이제 개를 키우면서 본인이 의식은 없지만 개밥도 주고 개 챙기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그래도 가만히 집에서 앉아만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게 본인 상태도 그렇고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도 좀 온순한 사람이라 뭐 폭력을 휘두르거나 저한테 심한 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한테 집요하게 캐물을 때는 제가 답변하기가 되게 곤란한 거죠. 그러면서 솔직히 그때 힘들면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6년 된 시점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은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그랬다가 본인 의식이 아닐 때는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좀 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최대한 남편분 이해하시려고 하고 힘드신 와중에도 대화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좀 괜찮아지셨을 때 또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은 좀 극복이 조금이라도 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치매 환자의 보호자로서 국가의 치매에 대한 지원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점수를 매기자면. 글쎄요, 실은 저희 치매 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월 3만 원의 보조는 받아요. 그러면 뭐 한 1년에 36만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국가 제도가 예를 들어 뭐 아픈 환자를 보호해준 하루 이틀 정도는 하고 이제 휴가를 보내준다는데 그런 제도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기저귀 케어도 받기는 해요. 그럼 되게 많이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완벽한 건 아니고 하루에 3개, 4개 써야 될 때는 그런 조금 많이 부족하고요.
상황을 더 들어보니까 더 필요한 것 같고, 혹시 그러면 보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제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지원은 좀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현실적인 상황은 지원비가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지금 펜트용 기저귀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 갖고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일회용 기저귀도 필요하고, 그리고 바닥에 깔 수 있는 기저귀도 필요하고, 훨씬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왜냐면 따로 구입해서 또 써야 되는 입장이고,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도 지원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 예. 그러면 우리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다른 가족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실은 치매 가족들이나 이런 요양보호를 하는 선생님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많이 힘이 돼요. 치매 가족들도 조금은 힘들지만 외국처럼 조금 사회제도가 더 좋아지면 또 좋겠고, 힘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진짜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이 이야기들 듣고 저를 비롯한 시청자분들도 좀 더 내일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치매 극복 TV 우리 치매 환자 가족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게스트분과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